또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말씀만 드렸으니까 또 김찬희한테 질문을 하고 싶었던 분들도 있을 테니까 좀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손을 딱 듭니다. 네, 저 학생. 저는 중하위권 정도의 성적을 가진 학생인데요.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법이나 듣기나 독해 셋 중에 뭐 하나 큰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에 가장 집중을 해야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선생님들이 다 중요합니다. 이래갖고 학생들한테 큰 좌절감을 주는 경우가 있죠. 그거 다 아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하나만 꼽아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꼽아달라 그러면 독해입니다. 수능 독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통 주제 요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문제 유형은 다양한데 결국 그것도 다 주제 요지 이해하고 다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 요지를 잘 이해하는 연습만 잘해줘도 수능의 점수는 많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능은 범위가 작고 단순하다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독해는, 특히 또 독해는 주제 요지를 중심으로 하니까 예를 들면 토익 같은 건 말이죠. 정보 찾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쭉 긴 지문을 보면서 팩스 번호가 어디 나와 있니? 그럼 빨리 보고 팩스 번호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스캐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정보 찾기가 많지만 수능은 대부분 이 글이 왜 쓴 거니? 이 글이 뭘 얘기하려는 거니? 주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제 요지를 파악하는 데는 기본 관점을 잡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연습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독해를 잘하는 데서는 당연히 어법이 충실하게 뒷받침되어 있으면 독해를 더 잘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그렇게까지는 높지 않은 중상위권 간의 지문 같은 경우는 제대로 문장만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독해가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장을 볼 때 문장은 어휘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장은 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어가 보통 구죠. he라고 되어 있으면 한 단어지만 보통 the strong guy 그러면 세 단어로 된 구로 되어 있잖아요. 주어도 구고요. 동사도 되게 구죠. account for 이런 구동사들 알죠? pay attention to 세 단어로 된 동사죠. 동사도 구예요. 전치사 다음엔 반드시 명사 나오죠. 전치사도 구예요. 전부 영어는 구예요. 구가 영어의 기본 단위예요. 따라서 문장에서의 구를 어떻게 포착해서 이해하는가, 요거를 연습을 자꾸 해주시면 구 단위로 문장을 보는 능력이 30일 내에도 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문장을 구 단위로 끊어서 읽는 방법을 연습하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주제 요지를 잘 이해하는 방향에서 자꾸 연습을 해보면 30일 내에서도 기적, 역전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독해는 되는데 막상 모의고사를 보면요 답을 잘 못 찾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해석이 됐는데 답이 안 나온다. 오답의 원리를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법도 출제자의 머리 꼭대기 위해서 생각하자 그랬잖아요. 독해도 좀 그러면 상당히 오답을 피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수능 독해 문제는 주로 주제요지 문제다. 주제요지 문제로 되어 있는 게 한 7문제 정도 되어 있고요. 주제요지의 오답을 만드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too specific, too partly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거는 너무 특수하다, 너무 부분적이다 이런 뜻인데 좀 쉬운 한국말로 바꾸면 협소한 보기를 만드는 거예요. 협소한 보기. 두 번째는 말이죠. too broad, too general이라고 하는데요. 지나치게 넓다는 뜻이죠. 지나치게 넓다. 이거는 좀 한국말로 하면 상위 개념 보기입니다. 상위 개념 보기.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면 말이죠. irrelevant라고 하는데요. irrelevant. 주제와 무관한 겁니다. 주제와 무관한 거니까 나는 이거는 잘 피해가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주제와 무관한 답을 구성할 때, 그 보기를 구성할 때 항상 출제자는 어떻게 구성하냐면 본문에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구성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찬희가 창의 특강에 출연하게 되었다. 창의 특강이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김찬희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김찬희를 이용해서 irrelevant한 보기를 항상 만들어요. 따라서 지문 독해가 안 되고 어휘만 얽히설키 꿰어갖고 답을 찾는 학생들이 오히려 3번 같아서 많이 실족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와 무관한 보기를 만들 때는 반드시 본문에 있는 단어를 갖고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독해가 안 됐을 때 본문에 있는 단어가 자꾸 반복되고 있는 보기 있죠. 이거는 오히려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본문에는 없지만 본문에 있는 단어의 유사어를 이용해서 주제 요지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요즘은 잊지 않으시면 아마 다 독해해놓고도 답을 못 찾는 그런 식의 어떤 실족은 있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오늘 뭐 또 긴 시간 됐으니까 질문은 이 정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듣다 보니까 창의적으로 공부 방법을 스스로 개발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학생들이 창의적인 방법을 택했을 때 과연 현실적인 문제들과 어떻게 연관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부라는 건 결국 공부가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가 즐겁다 그러면 남 얘기처럼 들리는데 사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 공부가 나름대로 즐거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력 향상이라는 게 꼭 고리타분한 책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어떻게 호기심으로 불태울 수 있는가. 내가 이 학습 속에서 어떤 호기심의 요소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창의적인 마인드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창의적인 마인드를 더 많이 발휘할수록 성적 향상으로 기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